반갑습니다. 2020 BBB 인터내셔널 프렌즈데이 BBB 봉사자 세션에 참석해 주신 봉사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놓은 만큼 여러분들께서 해줘야 되실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행사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참석하고 계시는 이벤터스의 웨비나 버튼 옆에 보시면 출석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이 특별 세션을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BBB 인터내셔널 프렌즈데이 BBB 봉사자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BBB 코리아 김인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회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이 세션에 참여하시는 봉사자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이제 특별한 환경 조건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실 회장으로서 가급적 대면으로 해서 시상도 하고 또 봉사자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장비들을 놓고 여러분들 덜 불편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한다면 앞으로 3자 통화 방식 시스템도 구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각 체제로 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합니다만은 삼각 체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기울여 주신 봉사와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또 그런 헌신과 봉사가 계속 이어져서 이 사회가 더욱 다문화적이고 그리고 문화 횡단적이고 갈등과 난제가 줄어들고 해소되는 그래서 솔루션을 개척하는 그런 BBB 코리아의 앞날을 기약하고 또 우리 봉사자들이 다 그런 노력을 함께 협업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말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영화계의 방은진 감독님께서 오늘 사회를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여러분들께서 나와주셨습니다마는 특별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용식 과장님께서 또 참석하셔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깊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퇴장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처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BBB 코리아의 탄생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사무국을 이끌어 주신 최미혜 국장께서 지난 9월 1일부로 최미혜 사무국장으로 사무총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에 잠깐 모셔서 박수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이리 오십시오. 네, 이리 오셔서 인사하시고 한 말씀 하셔요. 네, 우리 최미애 사무총장이십니다. 한 말씀 하시죠.
봉사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따가 봉사자 가이드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처럼 계속 봉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사무국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국이 이 최미애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노력함으로 이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모색하는 새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안 울립니다만은 저는 이때만 되면 뭐 가슴이 물컹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만은 아무쪼록 여러분 소원 성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따뜻하고 좋은 말씀 해주신 김인철 회장님 감사합니다. 역시 내 식구들은 내가 챙긴다라는 마음이 전해질 정도로 이렇게 따뜻한 인사말을 해주셔서 감동적이게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2020년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봉사에 임해주신 봉사자님께 드리는 2020 BBB 우수활동 봉사자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에 앞서서 심사 경과를 BBB 코리아 캠페인 문화사업팀 박신영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예기치 못한 팬데믹으로 사회가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BBB 통역 자원봉사자께서는 묵묵히 소통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4,500여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BBB 봉사자 연례포상은 매년 엄격한 기준을 통해 평가하여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BB 20개 언어는 봉사자 수, 전화 한 통당의 소요 시간 등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각 언어의 성격과 환경, 연결률, 성공 건수, 통화 시간,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언어별로 포상 인원과 등급을 정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자 수 대비 요청이 많은 러시아어의 경우 수상 인원이 봉사자 수 대비 요청이 적은 일본어에 비해 많습니다. 올해는 언어별 우수상 부문, 으뜸, 버금, 장려, 인천공항 특임활동 부문, 전체 최우수 및 대상 총 134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입국 외국인이 90%가량 줄어들었으나 BBB 요청 콜수 감소폭이 우려했던 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아 사회 전반에서 BBB 통역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요청을 놓치지 않고 약속된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해주신 봉사자님 고맙습니다. 올해 수상하신 봉사자님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BBB 연례포상 선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곧 이어서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아까 인사 말씀을 멋있게 해주셨던 김인철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 총 3개 부문에 대한 대표 봉사자 시상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특별 부문입니다. 인천공항 특임 우수 활동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인천공항 특임봉사단 시상은 우수 6명, 장려 11명으로 총 17명입니다. 대표에서 전형준 베트남어 봉사자가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특임 우수상 2020 BBB 봉사자 연례포상 인천공항 특임 우수상 전형준 베트남어 귀하는 BBB 인천공항 특임 자원봉사자로 언어장벽 없는 인천공항, 언어장벽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여 그 소임을 다하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2일 사단법인 BBB 코리아 회장 김인철. 네,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마음을 담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으뜸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으뜸상은 언어별 최우수 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총 12분입니다. 대표에서 이상윤 영어 봉사자님과 오미의 러시아어 봉사자님께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윤님부터 제가 상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BBB 봉사자 연례포상 으뜸상 이상윤 영어 귀하는 BBB 운동 자원봉사자로 대한민국의 언어 문화 장벽을 행소하는 데 힘쓰며 소통의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여 위와 같이 우수한 활동을 보여주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2일 사단법인 BBB 코리아 회장 김인철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미애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상 오미애 러시아어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에서 상을 받으시는 것만큼 이렇게 큰 박수로 한번 현장에서도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상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자막에서도 확인하셨지만 2020년 BBB 우수활동 연례포상의 대망의 대상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BBB 코리아 연례포상 대상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BBB 코리아 연례포상 대상 베트남어 김나희 봉사자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나희 봉사자님께서는 총 614건 통화시간 2,924분의 활동으로 지난 1년간 가장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2020 BBB 봉사자 연례포상 대상 김나희 베트남어 귀하는 BBB 운동 자원봉사자로 대한민국의 언어문화 장벽을 해소하는 데 힘쓰며 2020년 가장 적극적인 활동으로 모든 봉사자의 귀감이 되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2일 사단법인 BBB 코리아 회장 김인철 네, 대상 수상자께는 커피 머신과 함께 한양대학병원 건강검진권 부상이 수여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수여가 되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우레 같은 소리가 온라인에서도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상까지 함께 수여하시고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상에 수고해주신 우리 김인철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고 진행을 했었던 연례 BBB의 날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봉사자님께 노고를 저희가 다 알고 있고 또 그분의 축하를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상하시는 모든 봉사자분들께는 우편으로 상장과 부상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사자님들에 대한 가이드가 있겠습니다. BBB 봉사활동을 위한 주요 사항을 좀 짚어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인사말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번에 새롭게 사무총장이 되시고 영전하신 BBB 코리아의 활동을 지원하고 가장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최미애 사무총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BBB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아주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관의 홍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전문적인 일이라고, 목숨을 건 일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기억하세요. 국가를 지키는 번호 111 국가정보원. 네,
비비 봉사자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회장님 인사 말씀에 갑작스럽게 저를 또 부르셔가지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인사를 드리게 돼서 당황했는데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비비 코리아 최미애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 한 해 내내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를 하거나 간담회 등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하고 언어별로 그리고 뭐 지역별로 그리고 활동별로 그렇게 간담회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하는 동안에 많은 그래도 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봉사자님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이 온라인 세션에서는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단 10분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분들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반드시 이것만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메시지만을 정리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비비코리아는 2002년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언어 불편을 해소해 주자라는 그런 도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15개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13개였죠. 2,300여 명의 봉사자가 13개 언어에서 시작한 그 자원봉사가 지금 2020년 현재 4,500명의 봉사자가 참여하는 20개 언어의 가장 큰 언어 문화 인프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9년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봉사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해외에도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비비비를 알리기 위해서 브라질 월드컵과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등의 저희 비비비를 알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월에 저희가 정말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았는데요. 누적 이용콜 100만 건을 돌파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삼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300만 명이 같이 이 소통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봉사자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이 통역 자원봉사 활동은 일상적인 그냥 안내이거나 그냥 간단한 알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바로 나 자신과 사회가 이 봉사활동에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그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일대다수 매칭이 아니라 요청자가 전화를 거는 그 순간에 저희 봉사자께로 딱 단 한 분에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아주시는 응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 봉사자님들의 그 연결률의 최종 지금 도달률이 85% 이상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순차로 연결이 됐을 때 최종의 도달률이고 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하시는 경우에는 첫 번째 전화를 하셨을 때 봉사자님하고 바로 전화 통화가 된다면 더없이 도움을 받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대로 한 번에 잘 전화를 받아주시는 그 적극적인 활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원봉사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봉사활동을 하시는 모든 봉사자들께서 사례를 홈페이지나 저희 전용 앱을 통해서 남겨주고 계시는데 오늘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으뜸상을 수상하셨던 얼마 전에 영어 이상윤 봉사자님께서 하셨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의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었던 사례였고요. 양성 여부 상관없이 일주일 이후에 검사 어떻게 받는지 2회 연속 음성으로 나오면 퇴원이 가능하고 면봉으로 코와 가래 채취하고 검사를 한다 등등 과거의 그 질병 내력이 어떻게 되느냐 입원 수술 여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그리고 격리 종료 후에 퇴원할 때의 모든 과정과 프로세스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오늘 중에 병원에서 진행돼야 되는 치료에 대한 것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올 한 해는 코로나와 관련된 검역, 방역, 출입국 그리고 병원, 의료 진료, 외국인 자가격리까지 저희 봉사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으로도 저희가 많은 콜을 받았습니다.
소통이 필요한 대상에게 그 병원에 계신 외국인으로서는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순간에 저희 봉사자와의 이 통화를 통해서 당신의 언어로 이 이야기를 전달받는 것이 굉장한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미국인과 결혼하셨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한국에 이제 남아있는 외삼촌을 찾으러 온 어떤 분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저희 봉사자님이 이제 김선옥 봉사자님이 받으셨던 사례였고요. 이분은 이제 한국말을 못하시는 분이신 거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신원조회 의뢰를 하신 거고 현행법상 뭐 가족에 대한 그 신원조회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말씀을 드려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 봉사자님께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드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사실은 저희 봉사자님의 역할은 이 경찰서와 그 요청자의 단순한 내용 전달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돕고자 하는 봉사자의 마음을 통해서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다라는 것에 그 활동의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골라본 사례인데요. 중국인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와의 그런 내용입니다. 인천공항 저희도 한국인들도 조금 많이 헷갈렸었던 부분이었는데 2청사 생기면서 제1청사와 2청사의 안내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좀 어려워했었죠. 그래서 이 승객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고 택시기사님께서 어느 항공사를 이용하느냐 청사별로 구분해 주셨고 이 항공사를 말씀드려서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외국인 분이 이 청사로 가시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저희 봉사자분께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인천공항과 같이 지금 케어 앤 리슨 캠페인을 전개를 하면서 공항에 계신 모든 그 대중교통 종사자분들께서도 저희 BBB를 알고 외국인 승객과의 어떤 언어 소통에서 BBB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간단한 의사소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저희 봉사자의 안내를 통해서 여행의 마무리까지 언어 소통에 불편 없이 이 관광객이 무사히 잘 끝내셨던 그런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활동은 보신 것처럼 대체 불가능합니다. 저희 모든 봉사자의 활동은 전달자 그리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션 보고 계시는 동안에도 BBB 콜이 걸려온다면 받으시고 봉사활동 계속 열심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BBB 코리아가 자랑하는 BBB 봉사자 전용 앱입니다. 봉사자들 분만 액세스할 수 있는 전용 앱이고 어떤 기관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혁신적으로 봉사자들의 활동을 하기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앱을 많이 까셨는데 저희가 한 2년간의 시간을 두고 전체 봉사자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반수 정도의 50%의 봉사자분들께서만 지금 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앱을 사용을 하실 때는 다운로드 받으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액세스하시는 모든 정보와 동일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저렇게 봉사자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내가 몇 건의 통역을 했는지 연결률은 나한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를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화가 랜덤으로 걸려오기 때문에 언제 전화가 올지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사실 24시간 계속 대기를 하시는데 내가 오늘 한 4시간은 나 정말 적극적으로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우선 연결 시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부터 4시간까지 선택하셔서 우선 연결을 선택하시면 바로 그 시간부터 정해진 시간 동안에 봉사자분께 들어오는 모든 콜들이 집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장기간 봉사활동이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경우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는 잠시 쉬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인데요. 저희가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오늘 봉사자 세션에 참여하신 모든 봉사자분들께도 바로 이 마일스톤에 오늘 세션에 참여하셨던 배지를 저희가 부여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활동에 대한 어떤 그 배지를 모두 다 부여를 해드리고 내가 첫 번째 통화가 언제였는지 50통화는 언제 지났는지 나의 누적 시간이 3만 초, 100통화, 5만 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적된 활동을 마일스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용 앱 꼭 깔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봉사자님들의 어떤 언어 문화 교양을 위해서 칼럼을 받고 매거진을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 이해와 지식이 저희 봉사자님들께는 각별히 더 많이 요구되는 교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나누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평을 넓혀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트앤 커뮤니케이션 모든 봉사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 저는 못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사무부로 연락을 주시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3자 통화 기능 개발 저희가 내년에 오픈해서 통화 중에 다른 곳의 콜을 불러올 수 있게끔 하는 이 기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BBB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 끝까지 늘 적극적인 봉사활동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BBB 봉사장님들의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었지만 BBB 코리아는 아마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봉사장님들을 위한 특별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전쟁, 간첩,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겠어? 테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가 왜 거기예요? 당신이 방심하거나 산업 스파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모른 체 하거나 설마 내 컴퓨터가 해킹 당하겠어? 느끼지 못할 때 치명적인 위협들이 공격을 시작한다. 111이죠. 번호를 기억하라. 국가를 지키는 번호 111. 네, 이렇게 봉사자님들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다 모여 계시고 또 그분들을 위한 특별 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마음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다루게 될 텐데 정말 필요한 강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또 출연을 하셨고 가장 핫한 정신과 전문이시죠. 자, 김지영 전문의께서 특별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마음 처방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마 좀 지겹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그 얘기냐, 또 코로나 얘기냐, 뉴스에서도 끝없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엄청 지겹습니다. 아마 제가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 중 하나겠죠. 진료실에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환자분들께서도 멋쩍게 웃으시면서 지겹다고 얘기하세요. 올해 초에, 올해 봄에 분명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얘기만 하다가 올해가 다 갔네요 이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우울해진 일상들을 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의 개인 삶에도 많은 영향들이 미쳐졌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페러몰에 서 있는데 저는 9월 달에 제 책으로 이제 북콘서트가 여기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유명한 분을 같이 이제 사회자로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취소가 되었는데 네, 한 석 달쯤 지난 타이밍에 이렇게 강연으로 온라인 강연으로 여기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집에 이제 아이가 둘 있는데 둘째는 이제 4살인데 만 4살인데요. 마스크 쓰기 전에 어떻게 지냈었는지 기억이 아예 안 난다고 합니다. 그냥 당연히 계속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삶에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소개받을 때 잠깐 얘기하신 유퀴즈 언더블럭에서도 얘기한 건데 그 모든 병원들의 환자 수, 매출이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작년에 비해서 급감했는데 유일하게 정신과만 환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신경과도 약간 늘었는데요. 저희끼리 그냥 얘기하는 바로는 아마 정신과에 좀 오셔야 되는 분들께서 그냥 좀 증상을 착각해서 신경과로 가신 게 아닐까. 혹은 뭐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같은 게 생겨서 신경과에 가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신과만 환자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다들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 회사가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폐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특히나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던 분들께서는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회사에서 새로 뽑지 않아서 계속 취업에 실패하고 있고, 다들 이게 언제 끝날까? 끝나긴 할까? 끝날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흔히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끝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계속 걸어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끝이 없는 불안을 느낄 때, 끝이 없는 불안을 느끼고 막연하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것 자체가 우울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간단하게 뇌에 대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의 뇌에서 이 두 군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마 쪽에 있는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이 관자놀이 안쪽에 들어있는 변연계라고 하는 곳이 중요합니다. 이 전전두엽이 평소에는 변연계를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집중력을 유지하고 이런 사람이 고등동물로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능하는 곳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변연계는 가장 원시적인 뇌입니다. 불안, 공포를 느끼게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전전두엽이 이 변연계를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불안, 공포 신호들을 계속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총알처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소모가 됩니다. 총알처럼 쓰인다는 거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총알이 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만성적인 정말 답이 없는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절로 이 총알들이 다 소모가 되어가고 이 불안을 더 크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블루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코로나 블루는 정말 아무나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없던 분들도 그냥 처음으로 이런 심한 우울감이 생겼다, 혹은 우울증을 잘 극복하셨던 분들도 또 재발될 수도 있고요. 남녀노소, 직업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 이게 참 많은 분들이, 특히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 더 있는 분들은 좀 IMF의 비유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때보다 마음이 더 힘들다고 얘기하십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건 똑같은데 코로나의 더 무서운 점은 사람들 사이 연결과 소통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많이 힘들 때 좀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고 술 한잔하고 영화관 가서 데이트하고 오고 이런 우리의 일상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서 더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세로토닌이 총알처럼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세로토닌은 어떻게 생성이 되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햇볕을 쬐을 때, 즐거운 일을 할 때 저절로 몸에서 생성이 되는데, 요즘은 그런 기회들이 다 차단돼서 어쩔 수 없이 우울감을 극복하는 무기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이 코로나 시기에서 그럼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 어떻게 불안을 다스려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결국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불안을 다스리는 도구 중 하나로 마음 챙김이라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영어로는 마인드풀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챙기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필요한 거죠.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현실적인 불안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같은 걸 먹어도 현실적인 불안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것들을 앞당겨와서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을 많이 걱정하거나, 내 손을 떠나가 버린 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취준생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이번에 면접을 보고 왔는데 떨어질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 그 생각 때문에 정말 잠도 안 오고 힘들다. 그런데 이건 역시 내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분명히 내 손을 떠난 문제죠. 합격 여부는 그쪽에서 결정하는 거고 내가 걱정을 해봤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이 현재의 나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이럴 줄 알았으면은 뭐 주식,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이 초기에 거기다 돈을 썼어야 됐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미 지나가 버린 것 아무리 후회해봤자 당연히 달라지는 것 없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 없이 계속 걱정만 하면은 당연히 우울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과거 그리고 미래로부터 벗어나서 현재에 머무를 때 지금 이 순간에 here and now에 머무를 때 우리는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걱정들이 떠오를 때 어떤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 이게 지금 내 손에 닿는 건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이건 내 손을 떠났구나 알아채고 끊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성경 말씀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면은 좀 무책임한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그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마음 챙김의 개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는 깨닫게 됐는데 역시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계속 걱정되고 우울해지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좀 과대평가한 거 아닌가, 사람은 역시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이게 됩니다. 진료실에서도 정말 자주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헬스장에 한 번 간다고 근육질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헬스장에 꾸준히 다니면 누구나 분명히 약간은 더 근육질 몸매가 되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불안을 알아채고 이 불안이 내 손에 떠난 문제인지 과거와 미래의 문제인지 알아채고 끊어주고 현재에 집중한 이 단순한 과정을 잘 안 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에 근육이 붙습니다. 저절로 조금씩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현재 here and now에 머무를 수 있는 나만의 도구가 있을 때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보통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운동인데 요즘은 또 좀 운동이 힘들기도 하니까 어떤 도구든 나만의 도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추천드리는 걸로는 물론 운동이 있고 뭐 뜨개질이나 퍼즐 맞추기 같은 것들도 이런 고뇌에서 벗어나서 현재에 집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1시간 수영을 하다 보면은 그 시간 동안에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막 고민들을 하면서 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걷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하지만 걸으면서는 좀 그런 생각들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달리면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저도 근데 운동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서 뭐 여유가 없다, 시간이 없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나가기 그렇다라는 이유로 저도 안 합니다만 분명히 여러 가지 도구들, 나만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진료를 끝내고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보면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도 않은 것에 대한 불안이 많이 듭니다. 아까 그 환자분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야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약 처방 그때 그렇게 할 걸. 내가 왜 그랬지? 이건 내가 말 실수한 것 같은데. 그분이 진짜 괜찮으실까? 죽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했는데 그냥 입원을 권유했어야 되는 걸 내가 너무 가볍게 본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은 제 손을 이미 떠난 거죠. 그분이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그분에게 달린 문제고 제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역시 또 이런 고민들은 계속 옵니다. 끊어내려고 해도 오는데 매일 밤 11시가 되면은 저는 이 고민을 이제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시가 되면 저는 그날 올라오는 웹툰을 봐야 되거든요. 웹툰을 보는 한 30분 정도 동안은 저의 고민은 잠깐 끊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고민들이 그 다음에는 더 연속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불안과 걱정이란 거는 한번 이렇게 끊어지면 그 다음에 잘 안 이어지고 혹은 또 떠올라도 그 강도가 약해집니다. 좀 마음이 더 힘든 날은 웹툰을 좀 더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12시에 또 다른 플랫폼에서 웹툰이 또 업로드가 됩니다. 네, 그것까지 보고 자면은 그럭저럭 기분을 끊어주고 잘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좋다고 얘기를 해요.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그리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가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울증을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휘어진 터널이라고 우울증을 비유를 하곤 해요. 출구가 보이지 않고 출구 직전까지 가도 이건 답이 없으니 결국 정말 포기하는 게 답이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지만, 출구는 무조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거 언제 끝날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런 걱정을 다 하시면서 어떻게든 올 한 해를 다들 살아내신 거죠. 이제 저는 아직 연륜이 짧지만 좀 연륜이 기신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는 버티는 것만이 답인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이 우리 모두에게 그 시기가 아닌 게 싶고,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그저 살아내는 것만이 터널에서 한 발짝 한 발짝씩 앞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다들 열심히 살아내셨고, 이렇게 계속 살아내시기만 한다면 분명히 이 불안이 끝나는 날이 올 겁니다. 네, 지금도 열심히 불안과 맞서며 살아내고 계신 분들께 응원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이 많이 동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터널은 끝이 있고 끝이 없는 터널을 가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곧 출구가 보일 것 같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봉사자분들이 지금 현재 345분 지금 접속을 하셔가지고 보고 계시고 함께 공감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IFD 순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BBB 봉사자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소통을 위해서 아낌없는 재능 나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는 2020 제12회 BBB 인터내셔널 프렌즈데이 온라인 방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벤터스를 통한 신청자들이 실은 저희가 1999년 거의 2천명이 육박하신 분들이 지금 접속을 대기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999명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2,000분 이상 동시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을 못 하시더라도 네이버 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션의 종료와 함께 참석하신 모든 봉사자분들에게는 소정의 참가 기념품도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좋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곳으로 2020 BBB 인터내셔널 프렌즈데이 BBB 봉사자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IFD 행사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언어문화 자원봉사 네트워크 BBB. BBB 통역 자원봉사 요청콜이 누적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콜의 통화 시간 총 3만 5천 시간입니다. 2002년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10분에 한 번씩 BBB 전화가 울렸습니다. 2020년 10월 BBB 통역 요청 콜이 누적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도움을 주셨던 봉사자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값진 나눔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따뜻한 봉사를 부탁드리며 오늘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기관, BBB 후원자님들과 후원사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BBB 요청콜이 울릴 때마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해온 봉사자들의 따뜻함과 BBB를 기억하고 전화를 내어준 분들의 마음이 함께 모여 이루어낸 100만콜입니다. BBB 코리아의 통역 안내 전화 누적 100만 건 달성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언어문화 자원봉사단체 BBB 코리아는 그간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왔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 문화와 관광을 세계에 알려온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며 자부시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BBB는 내외국인의 소통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언어문화 장벽을 넘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통역이 아니었고 때로는 갈등을 중재하고 때로는 문화 차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언어 후견인 역할을 해온 BBB의 100만 콜 위협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찰은 그동안 BBB를 통해 전 세계 20개 언어로 민원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였으며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그리고 언어 장벽 없는 치안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식인들의 순수한 재능 나눔과 참여로 만들어온 BBB 100만 콜의 역사는 이후로도 지금처럼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BBB가 있으니까요. 언어 불편으로 통역이 필요할 때는 BBB 통역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앱에서 통역이 필요한 언어를 선택하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BBB 통역 자원봉사자와 즉시 연결됩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BBB